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모주 시간입니다. 지금 11월에 굉장히 공모주가 많은데 이 공모주 중에 우리가 청약을 좀 해봄직한 괜찮은 또 유망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모주 같이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계시는 염정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11월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최근에 공모주 시장의 흐름을 조금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 자체가 매크로 시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도 역시나 좀 약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사실은 기대치보다 좀 더 지금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달에 봤었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좀 탑픽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뭐 시장에서 크게 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뭐 따상 뭐 이런 개념은 지금은 좀 찾아볼 수 없고 산머트리얼즈는 그 상장 이후에 또 좋은 공시가 수주 계약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 어떤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하회하고 있는 종목도 많고 그만큼 공모주에 대한 청약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반면에 사실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 지난 10월도 마찬가지지만 11월에도 지금 이제 공모주 청약 일정이 한 12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에 대한 부분은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10월, 11월 이어서 일단 코스닥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올해 안에 일단은 상장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 아무래도 12월은 시장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12월은 아마 공모주 숫자 자체가 좀 적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올해 추세라고 한다면 코스피 유가증권으로의 상장은 좀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의 상장이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그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냐.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죽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이런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자금 조달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그 다음 사실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고 공모가를 좀 낮추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진입을 해야 시장 자체에 진입을 해야 뭐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선별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사실 상반기 때부터 이제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었던지라 그래서 공모 청약도 계속 연기 되면서 네. 이번 11월, 12월에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나 코스닥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또 공모가를 어느 정도 많이 보수적으로 할인을 네. 하면서 또 내세우고 있는지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캐치만 해낸다면은 또 청약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11월에 많고 많은 종목들이 총 지금 12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 중에서 봐야 될 종목은 사실 저는 몇 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가를 상회하는 이제 주가 수준이 목표가를 상회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실적에 기반되는 종목을 일단은 봐야 된다. 시장에서의 관심은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종목이 일단 청약 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고르게 첫째 주에서부터 마지막 주까지 한 12종목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청약의,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큰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 첫째 주부터 해서 윤성 FNC 2차 전지 장비주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주인 11월 7일부터는 T3 엔터테인먼트, 종목명 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게임 사업 그리고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밀리의 서재. 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적 플랫폼 기업이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11월 10일부터 11일 둘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가 이야기해서 펜트론 같은 경우가 일정이 밀리면서 11월에 상장 예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종목을 크게 주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짚어주신 기업들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요즘까지도 사실 굉장히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진짜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라고 사실 모든 섹터에서 최선 호주가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 FNC를 네.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장비 업체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소재 업체들보다는 조금은 좀 뒤늦게 좀 발굴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다 완벽한 주도주라든지 어떤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좀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중소형 업체들이기도 하고 장비는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이 장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네. 당연한 구조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의 맞춤이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주문 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금은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윤성 FNC를 좀 볼 수 있겠고 윤성 FNC는 일단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2차 전지 제조 과정 자체가 이제 전극 공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음극판에 대한 만드는 공정을 통해서 이제 조립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공정이라고 해서 공정 자체가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반 단계인 전극 공정에서 믹싱을 담당하고 있어요. 믹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이야기를 하면은 2차 전지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파우더 형태로 원재료를 가지고 믹싱을 통해서 그걸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 공정인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믹싱 공정이다. 그 중에서 윤성 FNC가 지금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장비 업체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장비 업체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윤성 FNC는 믹싱, 파우더 형태에 대한 부분 믹싱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약간 전체 시장의 약간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장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SDI와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그 믹싱 워낙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는 우리가 일본산이라든지 사실 이제 국내산이 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객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 개발에 가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 SDI와 대용량의 믹싱 공정 자체를 양산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제조업체들, 2차 전지 셀업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장비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 일단은 매출액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외에 바이오 섹터가 있긴 하긴 한데 2차 전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2차 전지 내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약간 9대 1 정도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2021년 기준으로 2021년에 이제 매출액이 75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약간 손실
영업 손실이 있었고요. 그 부분 대비해서 2022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반기 동안 매출액은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매출 성장세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반기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 직전 연도에 준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의 실적을 합친다면은 매출 성장세는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다른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한 표가 있는데, 경쟁사들 대비해서 매출 원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수익률이 좀 좋다, 영업이익률이 좀 탁월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 면에서나든지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거든요. 네. 미래에셋증권인데 이제 주관사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윤성FNC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은 증권신고 제출 기준으로 1.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본 게 2021년 7월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1년 3개월 전에 취득 가액 자체가 25,000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가 밴드 자체가 53,000원에서 62,000원, 거의 2배 가깝게 지금 공모가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관사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래에셋이 지금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고 이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를 높게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모가라는 것은 인수할 수 있는 주관사와 그리고 기업이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형성이 되고, 거기에 뭐 기업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게 좋게 보면은 그 한 1년여간 그만큼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주관사가 아무래도 지분 보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다음 주에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 나올 테니까 수요 예측을 보고 적정 주가인지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주관 증권사가 지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대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고, 원래는 5% 이상이 되면은 주관사가 공동인수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작년도에 미래에셋이 취득한 가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어떤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모 최근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 조달에서 생산 능력 확대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공장, 그리고 연구개발비, 그리고 신사업 운영비,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시설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자금 운용 계획에서 채무 상환이라든지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은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운영 자금에 대한은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금리로 계속해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금융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받으면 일단은 고금리로 우리가 차입했었던 부분을 빨리 좀 이 부분 상환을 해서 조금 더 재무 구조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정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다른 종목들도 다 보니까 채무 상환 용도로 많이 좀 자금 조달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워낙 최근 국내 네. 기준으로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부분도 있대요. 실제로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가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제 차환을 해야 되는데 차환을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무구조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제가 신고서 다 살펴보니까 채무 상환에 대한 많은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성FNC가 앞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에서의 개선,
또는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차 전지의 이제 슬러시 믹서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배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치 형식이 단속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연속 생산식으로 하게 되면은 효율성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고 품질 면에서도 더 정확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터리의 지금은 대부분 이제 습식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습식 전극 조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건식 제조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장비 업체도 계속해서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건식이라든지 연속 생산식으로 만약에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들까지 더 흡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2차전지 섹터 자체가 팀장님께서 네.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네.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얘기하셨을 정도로 아무래도 윤성 FNC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 주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T3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뭐 엔터사인가요? 좀 이름이 어렵죠. 네. T3 엔터테인먼트사인데 실제로 T3 엔터테인먼트사가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업 부분별 이제 그 관계사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게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빛드론이라고 해서 드론 사업부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게임 사업부가 약간 매출 비중이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거의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게임 부분, 드론 사업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기업을 뭐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지금 매출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는데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 반기까지 이제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매출 성장세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드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종목명은 T3 엔터테인먼트지만 드론 관련된 회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매출 실적 추이도 쭉 보고 있는데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T3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드론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뭐 드론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긴 했는데 이 드론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드론 제조업체인 DJI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 이제 드론을 대부분 다 수입해서 국내에서 AS까지 하고 유일하게 공식 서비스 센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큼 이제 드론 유통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드론 쪽에서 가장 지금 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농업 쪽에 대한 드론, 농업 쪽에 대한 드론이고 농업용 드론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뭐 산업용 드론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 분야 자체가 좀 신사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게임을 하면서 또 드론까지 한다고 하니까 되게 또 신박한 기업이긴 한데, 네. 근데 또 이름은 웃기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요. 예.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좀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이냐라고 찾아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이 기업의 공모가는 어떤? 공모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3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공모가가 1,500원에서 1,700원. 엄청 싸네요. 엄청 싸게 지금 액면가가 100원으로 책정을 해서 보통은 이제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액면가 100원으로 해서 지금 절대 금액 자체가 워낙에 좀 네.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좀 관심이 좀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짚어볼 기업이 밀리의 서재인데 사실 이 기업은 네. 특히나 또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광고로서 많이 접했던 또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자서적 플랫폼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밀리의 소재라고. 근데 사실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오디오북, 전자책, 뭐 오디오북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혹시 네네. 하세요? 저도 하진 않아요. 근데 많이들도 이게 유용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21년도 작년 9월에 KT그룹의 기니뮤직에서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감이 가지고 간다. 뭐 KT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밀리의 소재도 그 한 축에서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 먼저 제가 일단은 잘 익숙하지 않은 이제 섹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에 관련된 종목이 지금 없죠. 그렇죠. 없죠. 없죠. 그만큼 없죠. 이제 플랫폼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잘 가거나 아니면은 사실 좀 소외받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제 답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매출 비중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당사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전자책 정기 구독이 98%,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8%, 종이책이 1.3%, 전자책에 대한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를 일으키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전자책 그러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겠는데, 제가 이제 독서율까지도 지금 여기 지금 보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성인으로 연간 독서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독서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전기책이라 종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추세는 반대로 하면은 종이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세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 전자책 매출 전망을 보는데 그림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성장세가 눈에 띄는 정도는 또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금 밀리의 소재가 워낙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자책이라고 말씀드렸고 구독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독수와 해지율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연간으로 계속해서 해지율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해지율이 23%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대로 해지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 수는 전체 비중 자체는 전체 파이는 2배 정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실적을 그러면 좀 봐야 되겠는데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만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영업수익 면에서 큰 폭으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일단 영업비용 면에서 줄어든 모습, 영업수익 자체는 늘었지만 영업비용 자체가 뭐 원가라든지 판관비가 많이 크게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작년 상반기에는 영업 적자였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엔 영업 흑자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 보면은 2021년까지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그러네요. 적자였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 한 영업이익 면에서는 약 한 10억 원 정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크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뭐 컨텐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매출 비중에서 거의 대부분 98% 이상을 전자책의 매출 비중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리스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난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우리도 이야기했었죠. 소카. 예. 소카도 제가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너무 비중이 한쪽으로 너무 크다.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성장의 둔화세라든지 그 부분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서재 준비하면서 이제 속가가 좀 생각이 났고 이제 그에 대한 부분 생각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기업을 좀 판단하는지 아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밀리서재는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해줄지 보통은 우리가 주식 종목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종목은 같이 비교할 만한 종목이 있어야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고 서로 뭐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자책 플랫폼 업체가 워낙에 지금 좀 중소 규모이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밀리서재는 지금 상장까지 하면서 파이를 좀 키워왔지만 이제 그만큼 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관심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 네. 근데 그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전자책 오디오북 쪽은 사실 제가 건드려 보질 않았거든요. 네, 저도요. 저도 책은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게 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긴 하지만 과연 기존의 그렇죠. 네, 기존 시장을 바꿀 만큼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제 전자책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오디오북 사용하시는 분들,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좀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잠을 잘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운전할 때라든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이 서로 또 경쟁을 또 벌이고 있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무료 콘텐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더 성장세가 이어질지란 부분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구조를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각화. 그 부분은 이제 KT의 계열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맺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염정팀장님과 11월 공모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쭉 점검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염정팀장님께서 네. 계속해서 저희와 매달 공모주 투자에 대한 좀 방향성을 같이 좀 봐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영상을 2번 이상 한번 보신 분들은 염정팀장님께서 어떤 종목군들에 좀 관심 있으시고 네. 특히나 워낙 또 최근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바라볼 때 물론 이 섹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탄탄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봐주고 계신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약 이후 상장이 된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들 선별해서 좀 알려주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짜 정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사실 판단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정을 이렇게 좀 다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공부라든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을 좀 알아야겠지만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자TV 애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다 좋은 수익률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네.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